내 이름은 수잔 곤잘레스. 밀렌, 어째서 이런 일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보물을 빼앗긴 불쌍한 여자다. 내가 사는 멕시코의 치안은 장난으로라도 좋다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다. 또 마피아끼리 전쟁이래. 밀렌, 이쪽으로. 저녁은 물론 밝은 대낮에도 마피아 사이의 쟁은 물론 유괴 및 강도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내 가족이 그 피해자가 될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늦네. 평소라면 이미 집에 도착해 있을 시간인데 라는 생각을 하던 중 나를 저 깊은 나락으로 이끄는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딸 이름이 밀렌 맞나? 네, 맞는데요. 그쪽은 누구시죠? 딸은 여기 있다. 멀쩡히 돌아오길 바라며 돈 준비해놔. 남편이 천국에 가기 전 남겨준 유산과도 같은 딸은 내게 목숨보다도 소중했다. 밀렌이 우리 딸이 범죄자에게 납치됐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부인. 진정하세요. 한밤중에 경찰서로 뛰어간 나는 부끄러움도 모르는 사람처럼 경찰들에게 매달렸다. 그뿐 아니라 우리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나는 뭐든지 했다. 보스, 우리 딸 좀 살려줘요. 도와준 은혜 정말 잊지 않을게요. 좋아, 나도 애들 풀어서 알아보지. 이 지역을 통솔하는 마피아 조직의 보스에게도 머리를 숙였다. 하지만 그런 내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2달 뒤 딸은 알아보기도 힘든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거짓말. 밀렌, 안 돼. 영안실에 누워있는 그 아이를 본 순간 제정신으로는 있을 수 없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그렇게 딸의 장례는 끝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는 혼자 남아있었다. 어째서 우리 딸이 안 보이지? 빙글빙글 머릿속을 맴도는 질문들. 그 질문들의 끝에 나는 한 가지 답을 얻을 수 있었다. 그 자식이, 그 악마 같은 자식들이 내 딸을 죽였기 때문이지. 반드시 복수하겠어. 그 순간 모든 삶의 의욕을 잃었었던 내 몸을 다 태워버릴 듯한 강한 분노가 일었다. 이때부터 내게서 딸을 빼앗아간 녀석들을 향한 복수가 내 존재의 의의가 된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증오하고 또 증오해도 나는 평범한 중년 여성일 뿐. 어떻게 그 녀석들을 찾지? 흉악한 유괴범들을 상대로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면에서 가진 게 부족했다. 그런 나 자신의 무력감은 딸을 잃은 순간에 토악질이 나올 정도로 충분히 맛봤다. 무력하다면 다른 사람들의 힘을 빌리면 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찾아내는데 불특정 다수의 힘을 이용하기로 한 것이다. 그렇다, SNS. 그곳에서 나는 한 가지 단서를 얻게 되었다. 몸값을 요구했을 때 들렸던 사마라는 이름. SNS에서 사마라고 검색하자 질이 안 좋아 보이는 남자들의 사진이 검색되었다. 남자들 뒤로 보이는 점원의 옷을 보아하니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는 옷이었다. 이건 옆 동네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잖아. 거미가 뱉은 거미줄처럼 약하고 희미한 단서였지만 그런 단서조차 놓칠 수 없었다. 나는 곧바로 경찰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 녀석들은 최근 여기저기서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녀석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분명해요. 하지만 이 나라의 경찰들은 믿을 수 없다. 증거는 내가 찾지 않으면 안 된다. 다음 날부터 나는 그 아이스크림 가게에 몇 주간 잠복했고 드디어 찾았다. 그 노력의 결과 나는 사마라는 사람을 찾을 수 있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지금 당장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지만 유괴범은 저 녀석이 아니야. 집도 어딘지 알았고 결정적 증거만 있으면 되는데 유괴범들을 전부 감옥에 쳐넣어버리겠다는 결의가 날 움직이게 했다. 그래서 나는 정부의 여론조사원인 척 실례합니다. 사마의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사마 그 녀석이 곧 큰 돈이 들어올 거라고 했어. 어떤 여자의 몸값이라고. 그 결과 사마가 내 딸의 죽음과 관계가 있다는 결정적인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다. 내가 모은 증거는 경찰을 움직이게 했고 나쁜 놈! 감옥에서 평생 썩을 줄 알아! 젠장! 어떻게 한 거지? 조용히 안 해? 결국 사마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에서 사마는 이렇게 증언했다.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한 10명이서 같이 꾸민 일이라고. 공범이 있다고 했다.
그 녀석들도 반드시 벌을 받게 해주겠어. 절대 용서 못해. 내겐 딸의 복수를 하는 것이 삶의 의미니까. 나는 몇 년의 시간을 들여 범인들을 찾아냈다. 저희 교회에는 어쩐 일로 찾아오셨나요? 그 중에는 갱생에서 크리스찬의 길을 걷고 있는 녀석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게 누구든 용서할 생각이 없었다. 그때 일은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너희들이 내 딸을 죽였을 때 그때 자비의 마음을 잊지 말았어야지. 딸을 죽인 범인은 전부 교도소로 보내버렸다. 그렇게 유괴범을 찾아 돌아다니길 10년. 마지막 한 명까지 잡은 나는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쏜다. 알았으니까 쏘지 마. 그를 경찰에 넘겼다. 이렇게 나의 복수는 끝났지만 드디어 왔나? 꽤나 늦었군. 우리가 올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더니 기도 안 차는 아줌마로구만. 내게도 치러야 할 값이 남아있다. 내가 경찰서에 넘긴 범인들 중에는 마피아도 몇 명 있었으니까. 아줌마한테 당해서 쪽팔려서 어쩌나, 마피아씨. 죽어. 그렇게 나는 12발의 총을 맞고 목숨을 잃었다. 그날은 기묘하게도 엄마의 날이었다. 정말 인생이란. 내가 행한 복수는 나처럼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용기가 되어주고 있다는 것 같다. 다 날 위해서 한 건데 부끄럽네. 당당해요.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니까. 누군가의 힘이 될 수 있다면 복수도 나쁘지 않을지도 모른다.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인간이 버그를 일으켜버린 순간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들도 꼭 한번 보시길.